매번 한국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수출 규제를 외치며 한국의 경제에 큰 충격을 주려는 중국.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의 제대로 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사드보복을 핑계로 중국 내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중국에 있는 한국마트들을 중국 당국이 갑자기 소방점검을 이유로 문을 닫게 하는 비열한 방법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들어오는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통관 기준을 예고도 없이 대폭 높이는 바람에 한국은 1년 만에 2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요소수에 이어 한국이 중국에 99% 의존하고 있는 염화칼슘까지 수출 규제가 할 수 있다며 한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 이것이 과연 이웃 국가인지 주적인지 의심이 가게 만들 정도로 황당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10년 전 중국에 끌려다니며 말로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강하게 항의하겠다라고 외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틀 전 청와대가 주요국의 대도의 중국 의존도를 비공개로 파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가 극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놓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1차장 산하 안보 국방전략비서관실이 주도한 보고서에는 각국이 외교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국 정부가 대중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했고 이런 과정이 우리 정부에 무엇을 시사하는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 수산화 코발트, 황산 코발트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합니다. 보고서에는 각국이 이런 핵심 원료의 수입 경로를 어떻게 다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담겼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고 정책 결정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해당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요소수 등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실이 아닌 외교를 전담하는 안보실이 연구를 주도한 것은 무역과 경제뿐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임에도 중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칠해서 일본을 빼버리고 한국을 넣을 수도 있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데 이어 미국 대만 일본으로 구축했던 반도체 동맹을 미국 대만 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 매그나칩을 인수하려던 중국계 사모펀드를 제재하며 결국 매각이 무산시켰습니다. 미국 한국 대만의 반도체 최강조합을 결성하는 동시에 중국에 그 어떤 역전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매그나칩은 수개월간 노력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인수합병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을 종료한다라며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합병 관련 승인 신청서도 철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그나칩 인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명분으로 반대했는데요. 매그나칩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그나칩은 과거 하이닉스 반도체 현 SK하이닉스에 전신해서 분사된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미국 시티그룹 벤처캐피털이 인수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매그나칩은 자사 주식 전량을 와이즈로드 캐피털에 1조 5,800억 원 약 14억 달러에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올해 3월 발표한 뒤 매각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매그나칩은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 MISE에 상장돼 있어 미국 CFIUS의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그나칩 역시 중국으로 기술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올해 5월 5천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국과 한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중국 내 인텔,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인수한 SK하이닉스의 인수를 허가하지 않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모든 나라가 이미 수개월 전 10조 원에 달하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부문 인수를 승인했는데요. 중국만 아직까지도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에 위치한 매그나칩을 중국이 사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을 두고 맞불 작전으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강국 7개국의 모임 지칠이 일본을 빼버리고 한국을 지칠에 포함시켰다 라는 폭탄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칠에 포함되면 더 이상 중국은 한국에 밥 먹듯이 해오던 수출 규제를 통해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한국을 도발하는 순간 이는 곧 지칠과의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칠에 현재 일본 대신 한국을 넣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모든 측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기 전에 한국은 일본과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골드만삭스의 예고가 적중하며 2050년이 되기 30년이나 남았음에도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일본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 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일본 경제지 도요게이자이 기고문에서 한국이 다양한 지표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며 특히 최근 한국의 평균 임금은 5천만 원에 육박하며 일본보다 수백만 원이나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도 최근 2021년 세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무려 8단계나 높았습니다. 디지털 기술부터 시작해 전자정보까지 어느 하나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4일 현지 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에 따르면 서방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10년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이틀린 텔머지 조지타운대 교수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과 대만인데 대만은 중국의 압박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라고 전했고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 하버드대 교수와 조지 페르코비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이사장도 한국이 앞으로 10년 내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은 한국을 더더욱 건드리지 못하게 될 전망인데요. 청와대가 최근 극비로 진행한 중국 의존도 낮추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제는 반대로 중국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은 절대 규모를 수입해오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동안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백조 원을 들여 반도체 회사를 키워왔지만 한국산에 비해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낮다 보니 저가형 스마트폰이나 저가형 가전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지 프리미엄 제품에는 무조건 한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중국이 출범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칭화유니그룹도 한국산보다 가격은 높은데 질은 낮은 반도체만 생산하다가 얼마 전 파산했죠. 한국이 역으로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에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도 화웨이처럼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